여행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찾아 시간을 건너갈 것입니다. 모든 건축에는 심지어 오두막집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떨까요?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첫 시대.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이 탄생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작된 이 첫 3분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순간 0에서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차원이 없고 무한히 작은 원초적 원자, 즉 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을 초기 특이점 또는 빅뱅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의 차원은 극도의 밀도 상태로 압축됩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점은 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공간, 시간, 물질을 포괄할 때까지 확장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빅뱅 모델은 과학계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하고 식는다면 과거에는 더 조밀하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불타는 환경에서 모든 물질은 상호작용의 힘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화됩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몇 분의 1초 만에 다음 단계가 구분됩니다. 플랑크 시대. 이 짧은 시기는 대폭발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주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33승 cm로 나눌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것은 두 점 사이에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이자 거리입니다. 이에 비해 수소 원자 하나는 1000만억 배 더 큽니다. 이 짧은 우주의 시기는 온도가 10의 32승도이고 밀도는 물의 10의 94승배입니다. 우주에는 아직 원자의 핵을 조립하는 강한 핵력, 방사능을 지배하는 약한 핵력,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 기력, 마지막으로 중력이라는 자연의 4가지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플랑크 시대에는 이 4가지 힘이 하나의 힘으로 통합됩니다. 이 시기에는 근본적인 상호작용과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이 모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물리학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플랑크의 벽은 빅뱅 이전과 이후의 시간 사이의 국경처럼 존재하며 이 원시 시대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중력은 양자 흐름에서 해방되고 우주는 공식적으로 원시적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플랑크 시대 직후 온도가 10의 28승도까지 떨어집니다. 갑자기 방출된 양자 진공의 에너지가 우주를 번개처럼 팽창시킵니다. 모든 거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증가합니다. 그 부피는 10의 27승배까지 증가하는 반면 138억 년 동안 이어질 팽창은 10의 9승배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거치면
원시 우주의 작은 영역이 상당한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공간의 공류를 모든 방향으로 과도하게 늘리면 이 방성이 거의 지워집니다. 이 팽창 과정에서 작은 인플레이션의 영역의 양자 변동은 인쇄물의 우주론적 배경을 영원히 표시하는 항성 차원을 취합니다. 이 경이로운 증가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입자가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간의 팽창 때문입니다. 상당한 밀도를 가진 원시 우주에 가속하는 실체는 입자로 분해되어 인플레이션의 끝과 물질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에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소위 암흑 물질의 구성 요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며 큰 구조 형성에 필수적인 바인더 역할을 합니다. 양성자 쿼크의 형성. 인플레이션 단계가 끝나면 우주는 더 적합한 팽창률로 되돌아가고 이는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지배적인 팽창률과 비슷해집니다. 오렌지 크기이며 온도는 10의 25승도까지 냉각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첫 번째 원소인 쿼크가 반쿼크와 함께 나타납니다. 반물질은 반대 전하를 띠는 물질입니다. 각 회의에서 그것은 소멸이고 광자가 방출되고 싸움은 완전한 빛으로 재생됩니다. 강한 힘이 작용하여 쿼크들을 서로 결합하여 세 개의 쿼크, 즉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한 복합 입자를 형성합니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우주에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구성 요소입니다. 반양성자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며 격렬한 소멸기간이 발생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물질이 소멸하고 두 개의 고에너지 광자가 생성됩니다. 반대로 광자가 물질, 반물질상을 물질화하면 광자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있는 한 손실에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팽창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광자의 평균 에너지가 감소하고 소멸이 계속되는 동안 생성되는 쌍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칭성 파괴가 원시 스프 내의 평등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양성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10억 개의 반향자와 10억 개의 쿼크에 대한 10억 개의 반향자라는 물질의 과잉이 나타납니다. 조롱거리처럼 보이는 불균형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만든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그 덕분입니다. 반양성자는 사라지고 10억 분의 1의 양성자만 남게 됩니다. 소위 바리온 물질은 표준 모델의 기본 입자인 쿼크와 반쿼크로 만들어지며 강한 힘을 받습니다. 원시 스프는 열 교반이 이어질 정도로 고온으로 가열됩니다. 쿼크, 반쿼크, 글루온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우세합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전자, 양전자 쌍 생성의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서 반전자가 사라지고 소수의 전자만 남게 됩니다. 우주는 100억 도까지 냉각되었고 밀도는 물의 38만 배로 떨어졌습니다. 반물질이 사라진 후 중성자와 양성자의 양 사이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지만 후자는 소멸 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양성자는 이제 전자보다 5배 더 많이 존재합니다. 원시 핵 합성. 이제 온도는 10억 도에 이릅니다. 이 조밀하고 뜨거운 우주의 한가운데에는
광자에 의해 분리될 위험이 없이 결합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핵을 형성합니다. 나머지 양성자만으로도 수소 원자를 형성합니다. 강한 힘에 의해 원자 핵은 서로 결합하여 중소수와 같은 단순한 원자 핵을 형성합니다. 원자 핵은 생성되자마자 광자에 의해 즉시 해리됩니다. 그러나 12초부터 팽창 현상으로 인해 광자의 에너지는 새로 형성된 핵이 저항할 정도로 중소수의 결합 에너지보다 낮아집니다. 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차례로 끌어당겨 헬륨 핵을 형성합니다. 우주는 갑자기 모든 자유중성자가 헬륨 핵에 결합된 핵융합 원자로와 같습니다. 원시 핵 합성은 몇 분 후에 수소와 헬륨의 가벼운 핵을 우주에 방출한 후 멈추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헬륨 핵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핵 합성 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더 희석되고 계속 냉각될 것입니다. 30분 후 우주는 순간 0에서 3억 도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밀도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수십만 년 동안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평화롭게 팽창을 계속합니다. 우주의 방사선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핵은 광자의 바다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38만 년 후 온도가 3000도에 도달하고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재결합입니다. 전자는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 기력 덕분에 핵에 끌립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결합은 충분히 에너지가 높은 광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이제 안정화될 것입니다. 광자는 그것들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와 핵은 영구적으로 결합합니다. 양성자를 포함하는 수소핵은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양성자 2개를 포함하는 헬륨핵은 2개의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전하가 없는 중성자는 전자기 결합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밀도가 낮아집니다. 광자가 방출되어 공간의 양쪽을 날아다니며 빛을 방출합니다. 우주는 투명해집니다. 이 첫 번째 갑작스러운 빛의 방출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역사에서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그때까지 광자에 불투명하고 어둠 속에 있던 우주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최초의 원자는 핵과 전자를 연결하여 탄생합니다. 전자와 수소 원자핵으로 구성된 수소 원자와 2개의 전자와 헬륨 원자핵으로 구성된 헬륨 원자가 대표적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빛은 그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균질합니다. 별이 없고 유일한 빛은 화석 방사선의 빛뿐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중력의 영향으로 서로 뭉쳐있는 수소와 원자 구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점점 더 밀도가 높은 구름이 형성되어 팽창 현상이 느려집니다. 측정할 수 없는 크기의 이러한 구름을 원은하라고 합니다. 원시은하는 불균일성으로 인해 물질이 강하게 응축되는 영역이 생겨 별이 탄생할 때까지 존재합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 마찰하여 온도를 높이는데 이것이 바로 어커션 현상입니다. 원자는 접촉함으로써 전자를 잃고 다시 핵이 됩니다. 그런 다음 중력과 전자기력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양전하를 띤 양성자인 수소핵은 음전하를 띤 전자를 잃음으로써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립이 아닙니다. 전자기 법칙은 같은 부호의 전하가 서로를 거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밀어내는 전자기력 사이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중력이 지속되어 온도가 거의 1000만 도까지 상승합니다. 이 결투에서 전자기력은
골절하고 패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붕괴입니다. 양성자들은 원시 핵 합성때와 같은 방식으로 접촉하여 중소수 핵으로 융합된 다음 헬륨 핵으로 융합됩니다. 암흑기의 끝은 최초의 별이 점화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별들이 우주 전체에 빛의 섬광으로 드러납니다. 인구 3으로 알려진 1세대 별이 방출됩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결핍된 매체에서 형성된 이 별들은 태양 질량 수백 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우 빛나는 별들은 빠르게 진화하며 수명이 100만 년 미만으로 짧습니다. 표면 온도는 최대 10만 도에 이릅니다. 이 별들이 방출하는 광자는 매우 에너지가 강하고 주변의 수소와 헬륨 가스를 강하게 이온화합니다. 우주에서 이들의 짧은 통과는 리튬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합성을 허용하며 이는 다음 세대의 별 형성에 사용될 것입니다. 1세대의 별 중 하나가 진화에 도달하여 우주 전체에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기존의 원자는 1세대 집단 3별의 강렬한 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됩니다. 최초의 은하가 130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별이 도처에서 탄생하는 동안 수소 구름이 조직됩니다. 가스와 별들이 스스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나선과 별과 가스로 이루어진 타원이 형태를 갖추고 우주를 채웁니다. 은하계는 은하간 허공에 떠있는 물질의 섬처럼 탄생합니다. 은하의 물질은 블랙홀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 서로 붙잡혀 우주의 팽창을 피합니다. 은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선 은하는 나선형 팔이 시작되는 중심 전구를 가지고 있으며 타원형 은하는 구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10억 년이 지났고 최초의 은하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은하 중 일부는 구름으로 모이는데 이를 성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거대한 은하는 원시 은하의 집결체인 원시 은하의 후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너무 거대하고 활동적이어서 퀘이사로 나타납니다. 우주의 외딴 구석에서 암흑물질과 바리온 물질이 응축되어 4천만 광년 이상 뻗어있는 원시 은하단이 형성됩니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은하 간 합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젊고 거대한 별의 형성이 과도하게 진행됩니다. 그중 일부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되고 퀘이사가 점화됩니다. 원은하 합병은 미래 은하의 배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수십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이 출현하는 별 형성의 발발로 이루어지며 그 중 하나는 메시의 13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질량이 증가하는 원은하의 많은 연속적인 합병 후에 발생합니다. 두 개의 은하가 접촉하자마자 별 형성이 시작되어 수십만 개의 별을 포함하는 거대한 성단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큰 별들은 빠르게 하늘을 떠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작고 가장 많은 별은 수백억 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성단이 분산에 저항하면 120억 년 후에 구상 성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13은 반경 150광년 미만의 구에 거의 100만 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중심부의 항성 밀도는 현재 태양 주변보다 훨씬 높습니다. 겨우 20억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천 개의 젊은 은하가 이미 우주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습은 지난 30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은하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나중에
그들을 특징 지을 균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은하 간의 빈번한 충돌에 의해 별 형성이 한창입니다. 1세대 집단 3별은 금속이 부족한 천체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그 경로는 더 현대적인 집단 1별의 경로로 일치합니다. 몇 태양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은 진화가 끝날 무렵에 도착하여 별의 도가니에서 최근에 합성된 핵이 풍부한 가스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초신성 폭발 중에 생성된 다른 핵도 성간 매질과 섞입니다. 별 형성 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은하의 중심부에서는 별에서 빠져나가는 금속이 풍부한 가스와 같은 금속이 없는 은하 간 매체에서 나오는 가스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은 수소 74%, 헬륨 24%, 산소, 탄소, 네온, 철 등 기타 원소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은하수는 원은하들의 재결합에 시작되었습니다. 합체가 진행됨에 따라 암흑 물질은 주변부에서 정체되어 반경이 약 20만 광년이고 질량이 약 1000억 태양 질량인 구형 후광을 형성합니다. 내부에 포함된 바리온 가스는 빠른 회전 속도로 움직이는 매우 얇은 원반으로 수축합니다. 성간가스 구름이 반경 5만 광년인 이 원반에 떠다니며 수십억 개의 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단이 중력을 끌어당기는 지역 초은하단 라니에케아는 우주가 현재 나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5억 광년 이상에 걸쳐 퍼져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물질의 질량은 태양 질량 1000억 개에 해당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대륙은 각각 약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수를 포함한 10만 개의 대형 은하와 100만 개의 외소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위치한 은하들의 집합체는 약 30개의 개체로 구성된 지역은 하단, 즉 매우 작은 성단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미래 은하 외에도 2개의 다른 거대한 은하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은하들은 결국 서로 섞여 하나의 은하를 형성할 때까지 가까워집니다. 52억 년 전 대안드로메다 성운, 즉 M31이 형성됩니다. 이 합병의 결과로 조성력의 영향을 받아 거대한 별들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 별들 중 일부는 큰 은하를 향하지만 다른 별들은 탈출하여 2개의 외소 은하, 즉 큰 마젤란 성운과 작은 마젤란 성운을 형성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들은 곧 우리 은하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이후 둔화되던 우주의 팽창이 암흑 에너지에 의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신비한 암흑 물질은 반발 중력으로 작용하여 팽창의 둔화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의 밀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우주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됩니다. 태양계 형성. 우리 태양계의 별인 태양의 탄생은 45억 7천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지역 초은하단에는 10,000개 이상의 천체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약 30개의 은하로 구성된 로컬 그룹이 있으며 그중 은하수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암흑 물질 후광으로 인해 별과 가스로 이루어진 얇은 원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기의 수십억 개에 비해 세제곱센티미터당 원자가 수백억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차갑고 매우 희석되어 있습니다. 이 성간 구름 중 하나는 은하수 중심에서 27,000 광년 떨어진 곳에 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신성에서 나온 헬륨과 다른 무거운 원소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성운의 파편이 중력의 영향으로 스스로 붕괴합니다.
원자는 가속하여 더 뜨겁고 밀도가 높아지는 중심을 향해 이동합니다. 구름은 구형을 띠게 되고 가스는 가열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현재로서는 프로토스타의 형태입니다. 영하 270도에 이르는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가스 구름은 중심 온도가 1000만 도에 도달할 때까지 수축합니다. 이때 수소핵의 융합이 시작됩니다. 강한 상호작용이 전기적 반발력을 압도하고 두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초당 최대 400만 톤의 수소가 핵 융합을 통해 연소되며 1500만 도의 용광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반드시 방출되어야 합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광자가 이 작업을 수행하며 표면에 도달하는 데는 50만 년이 걸립니다. 불타는 핵에서 출발한 광자는 200만 도의 더 차갑고 밀도가 높은 복사 구역을 통과한 다음 뜨거운 물질이 더 차가운 바깥쪽으로 소멸하는 대류 구역을 통과합니다. 이 여정이 끝나면 물질은 냉각되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수축이 일어나기 전에 미래의 태양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으로 둘러싸여 무수히 많은 작은 몸체들로 조각납니다. 그중 일부는 더 큰 구조로 뭉치게 됩니다. 약 1000만 년 후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형성 과정에서 태양과 결합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회전하는 일부 물질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원반으로 납작해지며 작은 고체 물질 덩어리로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은 서로 달라붙어 1m가 넘는 블록을 형성하자마자 중력이 작용하여 1km가 넘는 몸체를 구성합니다. 가장 거대한 것은 영향력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은 행성 배화로 이어집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질량이 커집니다. 얼음선은 단순한 분자가 응축되어 고체 형태의 얼음을 형성하는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선 아래에서는 어린 태양의 온도가 얼음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분자는 기체 형태입니다. 이 선을 통과하면 형성된 행성 배아는 충분히 거대하고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까지 디스크에서 가스를 끌어당깁니다. 이 외피의 질량이 지구의 100배에 도달하면 가스 거대 행성으로 붕괴됩니다. 목성과 토성이 나타납니다. 외피가 덜 무거운 경우에는 약간의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싸인 지구 질량 약 15개 질량의 암석과 얼음으로 된 핵을 남기고 흩어집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이 나타납니다. 얼음선 아래에서 환경은 점차 가스가 비워지고 행성 배아들은 충돌 지점까지 길어지는 궤도에서 서로를 방해합니다. 격렬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충격적인 싸움에서 살아남는 것은 4개의 텔루르 행성, 즉 4개뿐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천 년 후 행성 형성에 가장 유리한 장소인 얼음선 너머에서 목성은 두꺼워집니다. 그것은 혼자서 300개 지상 질량에 도달합니다. 즉,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형성 과정에서 가스 잔류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목성은 태양을 둘러싼 원반의 내부로 이동합니다. 궤도 공명 상황은 화성과 그 자체 사이에서 진화하는 행성과 물체 사이에서 확산됩니다. 행성을 형성하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작은 천체, 즉 행성 심월이 충돌하는 동안 부서질 정도로 말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는 행성 배아의 형성이 손상되어 행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행성 배아들은 소행성대를 구성합니다. 이 소행성대에는 먼지 한 톨 크기부터 지름 500km의 행성까지 수십만 개의 천체가 있습니다. (45억 년) 전 새로 형성된 지구는 천체로부터 적절히 제거된 궤도 영역에서 조용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라그랑 주점 L4와 L5는 이 정확한 위치에서 작용하는 힘의 균형 때문에 규칙의 예외입니다. 일부 행성 생명체는 특히 L4 지점에서 화성 크기에 이르는 행성 배아가 발달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 행성인 테이아는 다른 행성들의 중력 유입으로 인해 너무 거대해져 피난처에서 탈출합니다. 태양 주위를 혼란스러운 궤도를 따라 돌다가 어린 지구와 충돌합니다. 태아는 충돌로 인해 부서져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주로 철로 이루어진 태아의 핵은 충격의 강도로 인해 완전한 핵 융합 상태로 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이 충돌과 관련된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수십억 톤의 물질이 기화되고 녹아 지구의 일부 온도가 10,000도에 이릅니다. 두 행성 멘틀의 암석 파편은 지구 궤도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떠다닙니다. 지구의 외층이 녹아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몇 년 후 이 파편들이 서로 뭉쳐 새로운 천체인 달을 형성합니다. 달의 철심은 비교적 작은 크기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달 거리의 약 10분의 1에 위치하며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조석 효과에 의한 가속도 때문에 서서히 멀어집니다. 지구와 달은 동시자전에 들어갑니다. 달의 한쪽 면은 지속적으로 지구를 향해 돌고 있습니다. 미래 진화의 필수 요소인 달은 조석 마찰 메커니즘 덕분에 지구가 자전축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45억 년) 전 거대한 행성들은 중심부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에 의해 후광을 받고 있으며 그 원반은 위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는 중력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위성을 행성 쪽으로 완만하게 이동시킵니다. 토성의 위성 중 하나는 지름이 약 5,000km이고 거대한 물 얼음 멘틀로 덮인 암석 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 거인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형 위성은 암석 한 개, 후자의 내부 응집력이 행성으로 인한 조성력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거리를 넘습니다. 얼음 멘틀은 분쇄되고 더 끈질긴 암석의 핵심은 토성이 삼켜질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수많은 얼음 블록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행성에 의해 포획되고 나머지는 행성 주위에 평평한 원반으로 퍼져 유명한 토성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수천 년 후 오르트 구름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행성들이 형성됩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이 서서히 흩어집니다. 태양계는 행성 형성 단계밖에 남아있는 작은 천체들로 구성된 행성 원반으로 전제됩니다. 거대 행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일부 행성계는 태양계 외부로 추방됩니다. 행성계는 별의 중력 영향으로 태양 주위를 돌며 작은 천체들로 이루어진 구를 형성합니다. 오르트의 구름으로 알려진 이 물체는 반경이 5만 천문 단위로 측정됩니다. 오르트 구름은 1,000억 개 이상의 혜성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생성 중인 혜성의 진정한 예비군입니다. 빅뱅 이후 98억 년이 지난 지금도 태양계는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개의 거대한 행성은 서로 매우 가깝습니다. 천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행성들로 가득 찬 원반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수백만 년 후 4개의 가스 거성은 원반 안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천체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토성, 해왕성, 천왕성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목성은 내부로 향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목성의 자전 주기는 이제 토성의 절반입니다. 이러한 거대 행성의 궤도 구조 변화는 태양계에 격렬하고 잔인한 영향을 미칩니다. 토성은 마지막 궤도에서 목성에 의해 밀려나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과의 상호작용에 들어갑니다. 후자의 두 천왕성은 훨씬 더 긴 궤도를 돌게 됩니다. 해왕성은 천왕성의 궤도를 추월하여 행성 원반의 중심부에 투영됩니다.
수천 개의 천체가 태양계 안팎의 초기 궤도에서 텔루르 행성을 향해 방출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대후기 폭격의 시기입니다. 달, 화성, 수성, 그리고 지구는 그 정도는 덜하지만 갑자기 운석과 해성에 부딪힙니다. 이들의 표면은 충돌 크레이터로 깊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달에는 약 1700개, 지구에는 약 22,000개의 거대한 물체가 충돌하며 그중 일부는 지름이 스페인과 같은 국가 크기보다 크거나 1000km가 넘습니다. 폭력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폭격 당시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를 덮고 있던 바다의 일부를 증발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지구에 정착하기 시작한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파괴하여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트리톤은 39억 년 전 해왕성의 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행성은 행성 원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화합니다. 해왕성의 중력 영향 영역에서 두 개의 행성체가 저속으로 통과합니다. 해왕성은 시스템의 초과 에너지를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일 물체보다 한 쌍을 포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해왕성은 쌍성 중 가장 거대한 물체인 트리톤을 포착합니다.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궤도를 돌고 있는 지름 2700km 행성 중 가장 큰 위성이 됩니다. 대후기 폭격 이후 화성의 화산 활동이 나타납니다. 표면 아래에 있던 모든 용암이 정확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분출합니다. 매우 유동적인 용암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평평한 원뿔 모양의 방패 화산을 형성할 때까지 연속적인 층에 축적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을 조각하는 침식 메커니즘이 없으면 형성 중인 이러한 화산 중 일부는 거대한 크기로 자랍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는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가 그 경우입니다. 이 거대한 화산은 높이가 22km, 지름이 650km가 넘습니다. 그 크기를 상상하기 위해 스페인에 올려놓으면 거의 맞지 않을 것입니다. 마그마 방의 지름은 약 80km에 달하며 마그마 방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의 흐름은 초당 100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올림푸스 몬스 정상에 도달하려면 2에서 6km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화산 기슭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능선과 인상적인 블록으로 구성된 아우레올이라고 불리는 경사면을 따릅니다. 화산 분화구인 칼데라는 60에서 80km에 달하는 5개의 칼데라가 얽혀서 만들어진 거대한 화산 분화구입니다. 화성의 바람에 의해 이산화탄소 얼음과 먼지 구름이 형성되고 이동합니다. 올림푸스 산은 태양계를 지배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태양계 밖으로 이동하면서 해왕성은 초기 원반과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궤도로 이동합니다. 행성들과 너무 가까운 행성들은 태양계에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궤도가 뒤바뀌게 됩니다. 일부는 오르트 구름에 도착하고 다른 일부는 궤도를 계속 진행하여 궤도 안정성이 지배하는 영역에 합류합니다. 때로는 황도면에 대해 매우 기울어진 궤도에 정착하여 훨씬 더 큰 소행성대인 카이퍼 벨트를 연상시키는 환영지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십억 개의 얼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지름이 1000km가 넘으며 해왕성 궤도 너머 30에서 55 천문 단위 사이에 위치합니다. 카이퍼 벨트에는 메탄, 암모니아, 물과 같은 얼어붙은 휘발성 물질로 구성된 작은 천체 외에도 최소 3개의 외소 행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왕성, 마케메이크, 하우메아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35억 년 전에 발달했습니다. 주요 화산 현상의 출현으로 지구의 가장 깊은 층에 포함된 물이 증기 형태로 상승하여 지구에 두꺼운 구름을 제공했습니다. 지구 대기를 포화시키는 이 모든 수증기로 인한 폭우로 인해 최초의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물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에서 수많은 작은 얼음 물체가 떨어졌을 때 대폭격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제 습지를 채우는 최초의 세포와 박테리아의 출현에 도움이 됩니다. 남조류 또는 청록색 조류는 조수의 극한에서 때를 지어 서식합니다. 이들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듭니다. 지구의 대기는 원래 약간의 질소와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된 화합물인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이산화탄소가 분해되고 시아노박테리아가 탄소를 고정하면서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새로 생성된 산소는 철과 같은 지각의 미네랄과 결합합니다. 따라서 대기의 구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잠시 후 모든 미네랄이 산화되고 산소가 대기 중에 퍼집니다. 산소는 10만 년 만에 사라지는 메탄을 공격하여 온실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지구 표면에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수억 년 동안 지속될 휴로니아 빙하기이며 대부분의 생물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5억 년 전 은하수 어딘가에서 젊은 별들의 흐름이 성간 구름과 사랑에 빠져 서로의 중력에 묶여있던 수많은 별들이 열린 성단 형태로 남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별들은 500만 년 후 태양에서 5억 광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은하 환경에 방해를 받은 이 별들은 흩어져서 가장 밝은 7개의 별이 큰 냄비 모양이 될 때까지 흩어집니다. 북두칠성 성단이 형성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인 M31은 질량이 10분의 1에 불과한 훨씬 작은 은하가 접근합니다. M31의 중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고리 밀도파가 원반 바깥으로 전파되어 편심 고리에 의해 인터레이스되는 나선형 팔의 조직을 방해합니다. M31의 중심 영역은 강하게 교란됩니다. 중앙 막대가 약해지고 내부 밀도파가 덜 빠르게 전파되어 결국 타원을 그리게 됩니다. 충격 동안 M32는 별의 절반, 암흑물질의 절반 및 모든 가스를 잃습니다. 그 부풀어 오른 부분은 M32라는 외소 은하로 살아남습니다. 2억 년 전 5억 7천만 년 된 현존하는 4개의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판게아는 모든 땅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토곤드와나 로르시아 두 초대륙의 충돌로 형성된 판게아의 부조는 인상적인 산맥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게아는 대부분 판탈라사해로 둘러싸여 있으며 초승달 모양의 움푹 파인 동쪽에는 테티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판게아의 형성은 생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안의 길이와 연안 해역의 표면적이 변형됐고 해양 생물의 중요한 부분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판게아 중심부의 땅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강우량이 훨씬 적습니다. 거대한 사막이 나타납니다. 판게아가 형성된 지 5천만 년 후 판게아는 일련의 균열로 인해 둘로 갈라집니다. 깊은 균열이 파이기 시작하고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며 균열을 따라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엄청난 용암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소행성 때 내부 가장자리에서 태양의 두 천문 단위가 조금 넘는 거리에서 첫 번째 천체가 진화합니다. 직경이 170km인 이 천체는 목성의 파괴적인 존재로 인해 성장이 제한되고 소행성이 이 직경을 거의 초과하지 않는 인구에 적합한 크기의 천체입니다. 동시에 지름이 60km인 두 번째 천체는 첫 번째 천체와 매우 유사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소행성이 충돌합니다. 초속 3km의 속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소행성은 다시 모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파편 먼지로 줄어들어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소행성군, 즉 밥티스티나라는 소행성군을 형성합니다. 10km 이상의 크기를 가진 약 100개의 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큰 천체는 직경이 약 40km에 달합니다. 화성의 거대한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는 지속적인 지진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년 전 주변 평원보다 22,00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한 정상에서 활동이 가장 강렬합니다. 마그마가 비워진 방의 천장은 더 이상 건물의 중심부를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붕괴가 일어나면 화산 중앙의 강력한 분화 활동의 증거인 칼데라라는 거대한 원통형 함몰부가 형성됩니다. 태양에서 400광년 떨어진 은하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 3,000개의 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 온도가 10,000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푸르스름한 빛으로 빛납니다. 천문학 용어로 서로 가깝게 위치한 이 성단은 천상의 금고에 그레이트 베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놀라운 별자리를 그립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 또는 M45 성단에는 지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12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바티스티나 계열의 소행성들은 우주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소행성들은 야르코프스키 효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소행성들이 방사선에 있을 때 스스로 회전하는 물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사선 소스에 의해 조명되면 물체의 한쪽이 에너지를 받습니다. 반회전 후 그늘에 있는 같은 면은 받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합니다. 이때 물체의 모양과 표면 상태에 따라 매우 약한 추력이 가해집니다. 야르코프스키 효과는 바티스티나 가족을 서로 멀어지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목성과 다른 행성의 방해를 받아 지구나 달의 궤도에 도달할 수 있는 궤도로 방출됩니다. 1억 8천만 년 전 10km 크기의 소행성 중 하나가 달의 서쪽 지평선에서 충분히 낮게 내려가 달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 충돌로 거대한 원형 함몰구인 타이코 크레이터가 형성되고 달의 남반구에 1000km가 넘는 분출물이 투사됩니다. 충돌 당시 투사된 대형 파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에 충돌하여 국지적인 파괴를 일으켰고, 이는 수백만 년 동안 많은 공룡을 멸종시킨 행성 대격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1km 이상의 천체에 의한 충돌 분화구의 형성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달의 타이코 분화구와 금성의 4대 분화구 중 하나를 만든 소행성군인 밥티스티나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에도 이 소행성군에 의한 충격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지구를 기다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6,500만 년 전 직경 10km 크기의 소행성 중 하나인 밥티스티나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충돌 분화구는 오늘날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쪽에 두꺼운 석회암층 아래에 있습니다. 이 충격은 조류가 아닌 공룡, 익룡, 수장룡 등 중세대 말기종의 3분의 2가 대량 멸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데칸 화산의 대규모 분출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고 있고 식물이 죽게 됩니다. 1억 5천만 년 전 판게아의 분열을 시작한 균열은 지구의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퍼져나가며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지역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트렌치에서 튀어나온 마그마는 물속에서 굳어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 능선을 형성했습니다. 판게아는 새로운 바다에서 발생하는 용암 배출에 의해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블록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진 NGC 284일은 윤곽이 벗겨진 대형 나선 은하로
코일을 형성하지 못한 은하팔의 불연속적인 시작이 교차합니다. 밀도파는 나선형 팔 구조를 밀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4600만 년 전에 형성된 모든 별에서 알 수 있듯이 별 형성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지만 은하에는 성간성운이 없습니다. 거대한 별은 격렬한 성간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있는 매질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폭발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1100만 년 전 켄타우로스 A로 알려진 은하 NGC 5118이 같은 그룹의 나선형 은하와 충돌했습니다. 수백만 년 후 나선에서 나온 성간가스가 태양 질량이 수억 개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대형 타원 은하의 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이 싱크대 바닥으로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랙홀에 끌린 물질이 얇은 고리로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첨삭 디스크입니다. 물질은 수천 광년 이상 뻗어나가는 두 개의 제트기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분출된 후 원을 그리며 흩어집니다. NGC 5118은 특히 강렬한 광도가 특징인 활동성 핵 은하 계열에 속합니다. 오늘날의 우주, 태양계가 형성되는 동안 혜성은 물이 고체 상태로 남아있을 만큼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5천문 단위 이상 떨어진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거대한 행성은 이러한 물체의 중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미래의 혜성 핵으로 변모시켜 태양계 내부 방향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천만 년 전 해왕성 너머에서 매우 기울어진 궤도를 따라 진화하는 천체들의 저수지에서 작은 천체가 분리되었습니다. 점차 태양에서 가까워지면서 이 작은 천체는 표면의 얼음이 기체가 될 정도로 가열되어 고체 덩어리를 방출합니다. 가스와 먼지의 봉투가 형성되며 이를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접근함에 따라 혜성의 머리카락은 태양풍과 복사 압력으로 인해 별에서 극적으로 멀어집니다. 할리스 혜성이라고 명명된 이 혜성은 정기적으로 지구 근처를 지나갈 것입니다. 700만 년 전 백조자리 별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X선 소스인 시그너스 X1이 방출됩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백조자리까지 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의 팔 중 하나인 백조자리는 두 개의 아름다운 푸른 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별 중 더 위풍당당한 별은 강한 항성바람을 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명이 닿으면 외피를 벗어던지고 태양 질량 10개의 블랙홀로 붕괴합니다. 그러나 두 별의 두오는 지속됩니다. 두 번째 별은 블랙홀을 감싸는 물질을 잃고 가스 원반을 형성합니다. 격렬한 마찰 현상으로 인해 온도가 수백만 도까지 상승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광원인 엑스레이가 방출됩니다. 태양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스스로 핵이 붕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별의 멘틀이 격렬하게 방출되고 그 대가로 핵은 지역 은하 환경에 고속으로 투사되는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별의 잔해는 빠른 자전으로 춤을 추고 강렬한 자기장을 방출하여 펄서처럼 움직입니다. 이 펄서는 성간가스로 에너지가 넘치는 전자를 방출하여 X선 방출의 자리인 성간가스 주위에 시트를 형성합니다. 이 펄서는 하늘에서 중앙 광원에서 훨씬 더 빛나는 두 개의 발광 트레일 형태를 취합니다. 산뚜락성은 대마젤란 자리 구름에 위치한 청색 초거성입니다. 태양보다 20배 더 거대합니다. 약 16만 년 전에 이 별의 핵심이 무너졌습니다. 이 현상은 원자핵보다 높은 밀도 수준에서 안정화된 거대한 중성자 은고를 형성합니다. 이 초고밀도 몸체는 즉시 이완되어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켜 별의 나머지 부분이 갑자기 팽창합니다. 핵 반응은 깊은 층에서 시작되어 방사성 원소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이 외피는 고온에 노출되는 동안 태양 광도의 10억 배에 달하는 숨막히는 광채로 빛납니다. 방사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집니다.
큰 성단이 궁수자리 방향의 은하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48,000년 전 별 중 하나 중심이 붕괴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중성자별 또는 마그네타르는 매우 강하고 강렬한 자전을 시작하여 별의 지각에 상당한 장력을 생성합니다. 부자는 균열을 일으켜 잔인한 자기 에너지 방출, 전자, 양전자 쌍의 빽빽한 구름 및 감마선 폭발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결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적세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연과 철로 이루어진 커다란 덩어리가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깨진 행성핵의 파편으로 금속 성분 덕분에 지구 대기의 공기 역학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인 고도 약 14km 상공에서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는 청을 통과하면서 운석은 마침내 부서집니다. 초기 질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메인 블록이 초당 12km의 속도로 지면에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름이 1km가 넘는 그릇에 분화구가 형성됩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에 달하는 열핵 폭발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메머드와 거대 나무늘보가 살던 초원은 물론 반경 수 킬로미터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가 완전히 멸종합니다. 에타드라카레는 은하계에서 가장 거대한 별 중 하나로 우리 태양보다 100배 더 크고 500만 배 더 밝습니다. 원심력의 영향으로 잘려나갈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속도로 스스로 회전하는 이 별은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극은 매우 강한 방사능 압력을 받고 극층은 폭발할 때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에타드라카레는 극에서 빠져나가는 과열된 가스로 인해 이제부터 천상의 금고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 됩니다. 진화가 끝나는 별은 황소자리 방향으로 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주로 중성자로 구성된 몸체는 원자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SN1054로 명명된 이 별의 이화는 개의 특징을 모호하게 나타내는 필라멘트 구조를 구성하여 성간 매질에 퍼지는 물질의 분출을 유발하여 개성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펄서인 SN1054의 폭발 잔해는 개성운 안에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큰 자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에너지 입자를 분출하여 주변 우주를 휩쓸어버리는 방사선을 생성합니다. 은하수의 두 주요 팔 사이에 위치한 성간구름과 성단이 결합된 대형 성운의 태양에서 5,0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이것이 라군 성운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별들이 구름의 파편들을 탈구시키고 조각합니다.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한 별들은 원자와 분자를 해리시키는 자외선 파동을 방출합니다. 거대한 별들은 격렬한 항성풍을 불어 태양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거대한 원시구름은 천천히 해리되어 새로운 세대의 별이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개성운의 발자국을 남긴 초신성이 방출한 빛이 1054년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목성의 대적색점은 166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성 대기에서 형성된 반사이클론 구조입니다. 길이가 약 15,000km, 폭이 12,000km에 달하며 지구보다 더 큽니다. 바람이 시속 약 700km로 불고 16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름이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1859년 지구에서 처음으로 태양 플레어가 관측됩니다. 태양 활동의 원초적인 사건으로 광권 표면에서 발생하며 모든 입자를 포함하는 고속의 물질 제트를 통해 크롬권으로 투사됩니다. 태양 플레어는 강렬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지구에서 보면 태양 표면에 매우 밝은 점이 나타나고 5분 동안 지속됩니다. 몇 시간 후
극지방의 오로라와 전신망의 교란이 나타납니다. 1876년 토성에 폭풍이 발생하여 표면에 그레이트 화이트 스팟이 형성됩니다. 폭풍은 자멸에 의한 습한 공기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증기는 냉각되고 응축되어 최대 44km에 이르는 저군을 형성합니다. 정난호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지상 폭풍의 번개보다 최대 10,000배에 더 강한 번개를 동반합니다. 해성에게 가까운 구성을 가진 천체가 태양계의 얼음선 너머에 형성됩니다. 물 얼음과 먼지로 구성된 이 물체는 대기 상층을 통과하자마자 불안정해집니다. 그런 다음 붕괴되고 그 파편 중 하나가 시베리아 중부 강 위 지구에 떨어집니다. 1908년 6월 30일 아침 7시경 히로시마 폭탄 100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름 50m 크기의 물체가 반경 50km 내의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멸종시켰습니다. 하늘에 이례적인 행성 정렬이 일어납니다. 태양, 달, 지구가 다른 5행성과 일직선을 이룹니다.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 2000년 5월 5일 아침 태양이 달 뒤로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태양은 차례로 모든 행성을 가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려면 모든 행성이 태양과 달과 동시에 떠야 하지만 이날의 정렬은 완벽하지 않으며 약간의 위치 편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47,000년 전에 형성된 궁수자리 성운이 2004년에 세 번째 감마선 플레어를 방출합니다. 처음으로 방출된 퍼프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5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나왔지만 지상에서 최대 20km 떨어진 대기권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시적인 팽창으로 인해 위성과 지상 망원경의 탐지 장비에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소행성 분해 현상은 우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소행성이 우주의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며 달 표면이 분해된 물체 파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소행성 분해 현상은 우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2013년에 소행성 P2013R3가 완전히 자발적이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붕괴되는 드문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소행성이 태양빛에 부딪혔을 때 소행성의 불안정성으로 설명됩니다. 소행성의 회전 강도는 제어할 수 없을 때까지 증가하여 12개의 블록으로 나뉘며 그중 가장 큰 블록은 직경이 180에서 350m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놀라운 천문학적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며칠 동안 지구가 해성의 궤도를 통과하면서 하늘에 보이는 유성의 양이 증가합니다. 4분면짜리로 알려진 유성우는 매 시간 약 60개의 유성이 대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나타납니다. 1년 내내 다양한 일식수조가 펼쳐집니다. 부분일식과 개기월식은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천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 써야 할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내일의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